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한 사찰의 연못가에 굽은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요. 어느 날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 굽은 소나무를 곧게 볼 수 있겠느냐? 구부러져서 자란 소나무를 어떻게 곧게 봐야 할지 몰라서 묵묵부답이었는데요. 한 제자가 있는 힘껏 대답했습니다. 소나무가 구불구불 구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이 크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곧게 보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많은 갈등과 오해가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다르죠.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이 조금씩 잊히거나 각색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각자 자기 생각이라는 이 필터를 거쳐서 바라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침착하고 차분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차갑다고 말하는데요. 누군가를 볼 때 혹은 뭔가를 볼 때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추웠죠. 내일은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해안으로는 눈도 많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옷차림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하시고요. 눈길, 빙판길 조심 또 조심하면서 천천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 체크 간단히 먼저 하고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오늘 밤은 춥네요. 따뜻한 아트 송디 교수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히힛님께서 안녕하세요. 썽아 이렇게 반갑게 또 문자 주셨어요. 조익주님께서도요. 송디님 눈이 솔솔 왔네요. 저는 너무 추운 쉬는 날이지만 봉선사 들려서 의정부 C마트 가서 쇼핑하면서 사고 싶은 거 기분 좋게 막 카트에 집어넣었는데 남의 카트였어요. 어머나, 송디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아트와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익주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카트를 바꿔서 막 제가 끌고 가가지고 저기요 이랬을 때도 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귀여운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허클베리피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트를 본방사수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트 송디님, 오동식 교수님, 찐님들 모두 송하 반갑습니다. 광주는요. 지금 또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이제는 눈이 무섭습니다. 엉엉엉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또 눈을 볼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래서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또 감사한 게 과하면 무섭기도 하죠. 항상 제가 아트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녹여드릴게요. 9894님께서 오늘 너무 추워요. 송디님도 찌님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송년회도 항상 조심조심 그리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샘물님도 오셨네요. 송디 안녕하세요. 출첵해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세요. 외출 시 마스크 꼭 필수예요. 이쁜 송디님 아프지 마세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2627님께서 송민경 아트 하고 또 귀엽게 인사 주셨습니다. 무효지님께서도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한 나의 별 송디님 오늘 동지기도 3일째
수행 정진하고 울송디도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 대신 이렇게 또 다녀와 주셔서요. 5650 오준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추위가 더위보단 낫긴 한데 오늘은 추워도 너무 춥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송요차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송요찬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겨울로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핫팩도 있으시면 준비해서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핫팩이 은근히가 아니에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앞뒤로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접착제에 있는 핫팩을 이렇게 등에다가 붙이면요. 제가 이게 실외 행사 때 겨울에 추운 날 실외일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든든하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0117님께서도요. 날씨는 추워도 눈이 안 오셨나 봐요. 눈은 안 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눈은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만족합니다. 요즘은 날씨도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항상 우리는 있죠. 여름이면 겨울이 그립고 겨울이면 여름이 그리운데 또 막상 닥치면은 여름은 또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춥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7033님께서도 오셨네요. 아뜨분들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성철 큰스님 어른께서 그러셨군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맞습니다. 참 많은 게 담겨있는 말이죠. 이동원님께서도요. 민천사 송디 응원해요.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일추월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민경님. 겨울 sak풍이 불어서 가슴도 휑해지려고 하는 겨울다운 겨울밤입니다. 아트에 모여서 소통하면서 따사로운 맘 나누면서 겨울 낭만도 만들어 갑시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오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 감상 그리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김소유 108가요 홍보대사님께서 송디 1등 출첵하려 했는데 택시 손님 내려드리고 문자 보내요. 사랑합니다. 어제 현역강 잘 봤습니다. 라고 또 응원 문자 주셨는데요. 꼭 첫 번째야만 1등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요. 모든 찐이님들이 제 맘속에 다 각자 1등인걸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 여지껏 손이 시린데 날씨가 추워도 정말 너무 춥습니다. 네. 추워야 겨울이죠. 맞습니다. 그건 반갑기는 한데요. 그래서인지 네. 감기 걸린 사람들도 주변에 정말 많아요. 교수님은 괜찮으시죠? 저도 한 2, 3주 고생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감기가 또 걸리더라고요. 네.
저도 후두염이 잠깐 또 와가지고 아직도 말하는 목소리는 괜찮지만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요대 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가수 네. 장은하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장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삼남매 가수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일 큰 언니가 60년대에 그 말전에다오라는 노래로 히트를 한 장미리 씨. 장미리. 예. 그다음에 위에 오빠가 물론 데뷔는 장은하 씨보다 늦게 했어요. 근데 오빠가 장재남 씨 비인의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은하 씨인데 장재남 씨가 데뷔하게 된 계기는 장은하 씨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은하 씨 앨범을 만들다가 그 장은하 씨 앨범을 만든 분, 기획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돌아가신 작사가 박건호 씨예요. 근데 박건호 씨가 이제 장은하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나이 20살에 그 명동의 통기타 업소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도 통기타 업소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연히 친구 따라 갔다가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불렀는데 네. 너 노래 잘한다 와서 이제 매일 해라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박건호 씨가 거기 가서 보고 목소리가 참 맑고 개성 있다. 저런 네. 친구면 해봐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앨범을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곡이 다 준비가 됐고 저보고 준비가 다 됐는데 너도 한두 곡 써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첫 앨범에 두 곡을 써줬는데 어떻게 또 제게 타이틀이 돼가지고서 와. 그게 이제 방송이 좀 됐어요. 근데 첫 앨범이 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급하게 이제 두 번째 앨범을 만드는데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박건호 씨가 곡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넌 한 곡만 좀 써봐. 그래서 한 곡을 줬는데 그게 타이틀이 돼갖고 그게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히트하고 났는데 세 번째 앨범을 또 박건호 씨가 만들면서 요번에도 또 한 곡을 써보라고 또 요번엔 또 다른 작곡가 하여간 그분은 박건호 씨 하도 발이 넓으셔갖고 네. 온 동네 다니면서 작곡가는 작곡가 곡을 제받아다가 네. 준비를 해놓으셔갖고 그래서 한 곡만 써서 줬어요. 근데 그 곡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은하 씨 히트곡은 내 거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장은하 씨가 그 세 개의 앨범을 내는 동안에 곡을 준 게 전부 다 합쳐서 총 한 30몇 곡 만들었을 텐데 그중에 제가 준 곡은 딱 4곡입니다. 네. 첫 앨범에 2곡, 두 번째 앨범에 1곡, 세 번째 앨범에 1곡. 네. 그게 이제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가 됐는데 네. 전에 처음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거를 생각하세요. 그 사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거를 생각하세요는 이 곡을 트로트로 만든 곡이에요. 이게 원래 통기타 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궁자 둔자 띠단딴 따라단 이런 멜로디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치니까 박건호 씨가 앞에서 이러고 졸고 있다가 저 칸추리를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음악을 전혀 모르세요. 작사하시는 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칸추리를 뭐 돈다다 이렇게 치면서 이제 이걸 딴딴딴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더 새롭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뒤에 부분에 보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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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여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장은하라는 가수가 너무 가성을 쓰고 진성을 안 내는 거예요. 진성을 안 낼 수 없게 짠짠짠 이렇게 해주면 진성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가성은 이게 안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진성 안 낼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은하한테 맞춰서 만든 노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근데 이것이 어떻든 나와갖고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불리는 노래가 돼서 네. 저는 감사하죠. 네. 저작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리고 또 장은하 씨가 마침 제가 이제 그쪽 시골로 갔는데 그 옆에 퇴촌에 살아서 오, 요즘에 인연이시네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만나요. 그리고 또 저보다는 이제 같은 여자끼리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같이 뭐 차 마시고 뭐 어디 습지공원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니, 또 다시 안 하신대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다시 활동하겠다고 뭐 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도 목소리는 쌩쌩하더라고요. 네. 네. 다시 옛날 노래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 장은하 씨는 저하고 는 나이도 동갑이고. 네. 그래서 장은하 씨 앨범을 만들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이거를 생각하세요를 만들 때 장은하 씨하고 같이 동시에 제가 윤정아라는 가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앨범을 같이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윤정아 씨하고 장은하 씨가 둘이 친구예요. 두 사람이 나이가 동갑이고 저랑 같이 동갑인데 네. 윤정아 씨하고 장은하 씨가 생일도 하루 차이예요. 와. 3월 4일, 3월 5일이야. 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정말 여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네. 내가 악보를 이렇게 그려준 걸 보고 왜 얘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려주고 내 거는 삐뚤삐뚤 그렸냐고 그러고요. 네. 얘 곡은 더 좋은 것 같고 내 곡은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서로 네. 그렇게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도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인데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은. 네. 어릴 때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절대로 여자 가수를 2명을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안 합니다. 교수님 현명하십니다. 네. 네. 그럼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은하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자들 보면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지금. 무유진님께서는요. 와, 오동식 교수님 멋지십니다 하시고요. 처사법정 온양온천님께서는 오동식 교수님 음악의 아버님이시네요. 라고 해주시고. 네, 장은하 씨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듣고 올게요. 0117님께서 고귀한 선물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 두 곡이 오동식 교수님의 작품이군요. 이 노래 완전 히트친 노래잖아요. 우리 시절에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라고 해주셨고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옛날 가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지금 대형기획사의 아이돌 교육생 시스템은 솔직히 약간은 비인간적인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옛 가수님들이 그리운 밤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네. 정말 인간적이었죠. 네. 그 당시에 잠깐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네. 무교동에 그 낙지집들이 네. 있잖아요. 그럼 낙지집에 한 군데 우리가 자주 가는 낙지집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가서 앉아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낙지를 먹고 소주를 먹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네. 그럼 어떤 때 한 20명까지도 모여요. 네.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오.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호 씨, 뭐 최백호 씨, 네. 다 지금 뭐 장은하, 뭐 박경혜 씨, 뭐 등등 뭐 많이 옵니다. 전영 네. 씨 와서 거기서 밥 먹고 낙지 먹고 그리고 무조건 나갈 때 그냥 1,000원씩만 놓고 나가요 거기다가. 그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거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산이 됐어요. 네. 남으면 남은 대로 남겨놓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와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낭만이 있었죠. 와서 그렇게 떠들고 막 음악 얘기하고 그러다가는 자기 또 일할 때 되면 기타 하나씩 둘러밀고 또 뛰어가고 네. 막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다 그려져요. 그런 정들이 있었죠. 정겨운 네. 시절들. 지금도 그런 정이 또 우리들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2842 샵 2842 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2090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 오빠 생일이어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올해는 조카까지 군대 가서 혼자 생일을 맞으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았어요.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다녀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집은 휑하고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성격도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사람인지라 일하러 가는 것 외에는 외출도 잘 안 하나 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왔는데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오빠도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늦었지만 교수님 응원의 말과 생일 축하곡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어떡해요. 외로우면 정말 서글플 것 같지만 또 그 주변 사람들도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명절이나 무슨 기념일을 혼자 보내게 되면 확실히 더 쓸쓸할 것 같기는 해요. 어릴 때보다는 멋모르고 친구들 막 만나잖아요. 근데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전화벨이 안 울려요, 일단. 그다음에 뭐 메시지나 카톡 이런 것도 오는 거 보면 그냥 그 쓸데없는 것들만 오고요. 네. 뭐 단체 카톡 이런 거나 오지 실제로 보면 그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정신없이 전화 오고 예전엔 귀찮아서 피할 정도의 전화가 왔다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그냥 본인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갖다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외로워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 은행에 창구가 있죠. 그 은행의 창구에 앉아서 누군가 손님들을 응대를 해요. 정신없이 바쁘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나서 직급이 올라가면 뒷자리로 옮기게 돼요. 그죠? 네. 네, 뒷자리로 가죠. 그럼 그분은 직접 손님 상대를 안 하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더 많이 승진을 하면 어디로 가요? 안 보이는 지점장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로 가수가 막 처음에는 막 신나서 나와서 노래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네.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이 적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올라가는 거다. 내가 네. 오히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항상 가장 슬픈 게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의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끼리의 어떻게 다시 더 돈독한 추억들을 만들고 그거는 이제 그리고 버텨나가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겨나가고 맞습니다. 강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은 또 집에서 직접 음식도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요리도 배우고 아니면 뭐 취미를 또 만든다면 삶의 활력이 또 더 생길 수도 취미도 있지 않을까요? 취미고요. 오늘 네.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침 7시 8시에 저희가 앞에 눈 다 치웠어요. 와. 저희 집에 이제 그 진입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한 40-50m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다 밀어서 눈 치웠죠. 그래서 파스 붙이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이. 네. 그래서 땀이 삘삘 나더라고요. 그 추운데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자꾸 이제 저 생전 안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네. 연희님께서 저도 그래요. 외롭고 서글퍼지는 것 다 세월 탓이죠. 라고 해주셨고요. 무유지님께서 애별리고는 정말 슬픈 일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090님과 이 오빠분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교수님? 네. 조용필 씨가 부르신 노래죠. 네.
외로워 마세요. 네. 네. 외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정선 씨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외로운 사람들이다. 네. 누구나 젊다고 안 외로운 거 아니고 네. 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네. 이정선 씨의 외로운 사람들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내일 아침은 영하 15도 내외의 강추위가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쌓인 눈을 사전에 치워 붕괴 사고에 대비하세요.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참여해 주세요. 도로가 얼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세요. 노면이 젖은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얼어붙은 경우 100분의 50을 줄여서 운행하세요. 1일 이상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함은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방지하세요.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발생에 유의하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5127님의 사연입니다. 가까운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송년 모임을 가졌는데요. 친구가 자신이 새로 찾아낸 괜찮은 술집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테이블 몇 개 안 되는 작은 술집이었는데요. 주인이 싹싹하다고 했는데 아니 막상 가보니까 너무 쌀쌀 맞아서 당황했어요.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안 시키고 나머지 세 친구만 시켰고요. 저녁을 안 먹고 만나서 안주도 3개나 시켰습니다. 그런데 1인 1알콜이라면서 한 잔을 더 시키라고 하더군요. 나머지 3사람이 술을 더 마시게 될 거라고 했는데도 사장님 표정이 시큰둥했고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부탁했더니 찬물밖에 없다면서 안 주더라고요. 친구는 지난번에 왔을 때랑 사장님의 응대가 너무 다르다면서 당황했고요. 우리는 살짝 언짢은 기분으로 모임을 갔다가 이후에도 계속된 불친절에 그냥 일찍 일어났네요. 몇 달 만에 만난 모임이 아쉽게 일찍 끝나서 교수님 들려주시는 노래라도 듣고 싶어서 청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가게를 하기 저도 싫은 이런 느낌 아닐까요? 경우 겪어봤어요. 네. 겪어봤는데 네. 지금 이분 주인 여기 음식점 주인분이 베란가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셨죠. 네. 네. 근데 그 욕심이 결국은 본인한테 해가 돼요. 그쵸. 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돌아가는 거지. 이날도 만약에 오히려 친절하게 응대를 했으면 이분들이 더 많이 매출을 올렸을 거고 네. 또 그다음에도 또 금방 찾아갔을 거고 더 데리고 왔을 거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네. 본인 스스로가 이걸 차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좀 싫다고 네. 욕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분은 그렇게 그 생기신 대로 사시라고 그러고 네.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이 뭐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네. 되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이 친구분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봐서는 사장님도 처음 식당을 하실 때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네. 그 이유는 본인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밖에다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장사를 안 하시겠다는 거와 똑같죠. 네, 또 네. 신뢰가 쌓여 있으면 뭐 한두 번쯤 실수를 해도 이해하지만 또 이렇게 식당이랑 단골집이 아닌 이상은 신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친절을 경험하면 다시는 안 가게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집도요. 손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귀찮아지니까 막 대충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손님 금방 뚝 떨어집니다. 네. 그냥 맞습니다. 망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지양해야 될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신기하게 그렇게 태도가 변하시는 식당을 보면 음식 맛도 변하더라고요. 당연히 변하죠. 네.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양념에 뭐 그런 자기가 좋은 양념을 예를 들어서 기름도 좋은 기름 썼다가 싼 걸로 바꾸고 네. 많이 넣던 걸 덜 넣고 뭐 이제
재료도 좋은 거 썼다가 조금 싼 걸로 바꾸고 이러면서부터 맛이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죠. 요즘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5127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심신 씨가 불렀던 노래죠. 욕심쟁이. 네. 그 노래와 제가 만든 노래예요. 예, 윌청 씨가 불렀던 이렇게 될 줄 알면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고 저는 항상 즐겁죠. 네. 오늘도 말씀 좋은 음악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갈게요. 찌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